사실 이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려면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이 돼야 되는데, 나서 한참 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보내왔어요. 저희가 먼저 소장을 접수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좀 제 입장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랑학개론 MC 구희선입니다. 오늘은 이상호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률사무소 사유의 대표 변호사 이상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뭐 기본적으로 일단 제가 그런 가사 사건들을 하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사건들을 좀 위주로 몇 가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오늘은 기본적으로 변호사들이 이제 의뢰인을 만나서 사건을 진행하기 이전에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상담 과정에서 정말 있는 그대로를 다 얘기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측면을 얘기하는 면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피의자나 가해자를 대리하다 보면 아무래도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거를 좀 축소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으시고, 저희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이혼을 한다는 게 서로 이제 뭐 좋지 않은 일들이 있어서 이혼을 하는 거니까 어떤 그런 유책 사유가 있었을 때 그 자신의 유책 사유를 좀 축소한다거나 내지는 그 아예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사실 이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려면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서. 네네. 약간 의뢰인의 거짓말, 약간 이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일까요? 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의뢰인 분께서 여자분이셨는데요. 이제 제가 처음에 뵀을 때 되게 정말 여성스럽고 단아하시고 막 말씀도 조근조근하게 하시고 이런 분이셨는데, 아마 그 배우자분께서 지금 외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면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뭐 이혼을 요구한다.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그 외도 외에는 그런 갑자기 배우자가 그렇게 나한테 요구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뭐 맨날 말만 하고 직접 소송을 뭐 제기하거나 이러진 않아서 아무래도 내가 선제적으로 좀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찾아오신 분이셨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 외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먼저 거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됐었냐면, 이혼 소송을 저희가 먼저 제기하는 걸로 했고, 사실 이제 그분이 가져오신 외도의 증거라는 게 그 부정 행위를 입증할 만큼 좀 구체적이진 않았는데, 우선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당사자끼리 일단 그렇게 되면 이혼에 대한 의사합치는 있는 거니까 이혼은 이루어지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였고, 이제 그렇게 제기를 하고 나서 한참 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보내왔어요. 저희가 먼저 소장을 접수를 했으니까 상대방이 저희의 소장에 대한 의견을 담아온 거죠. 이제 근데 거기에 보니까 좀 제 입장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이었냐면, 여성분이, 저희 의뢰인분이 그 배우자분에게, 근데 심지어 거기는 배우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자녀분들까지 같이 계신 자리에서 정말 뭐 입에 담기 어려운, 글로 봐도 민망한 그런 욕설을 하고, 내지는 뭔가 이제 물건을 집어 던지는 소리들이, 이제 녹취록 같은 걸 보면은 뭐 괄호 열고 이렇게 지시어나 이런 것처럼 어떤 소리가 들리면 의성어, 의태어가 각 들어가는데, 그런 뭐 퍽 내지는 뭐 탕 이런 뭘 던지는 소리들도 들리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제가 의뢰인 본인한테 한번 어차피 답변서가 오면 당사자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그 진위 확인을 위해 가지고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왔는데 이런 녹취록이 있더라. 혹시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알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게 본인은 이제 갑자기 그거는 제가 참 기억을 못했었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배우자랑 어떤 그런 불화가 있어서 그날 좀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녹음이 아마 된 것 같다. 아마 배우자가 뭐 이혼을 할 목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그거를 좀 임의로 녹취를 한 것 같다. 홧김에 한 번만 그랬지. 그렇죠. 본인은 홧김에 한 번만 한 그랬다고 하셨는데, 상대방의 그 답변서를 보면 그런 사유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결혼 생활
내내 그런 폭언을 겪어왔다고 하고 이제 그 이외에 제출하지 못한 증거들이 더 있다라는 취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서 아니 지금 그 상대방의 답변은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한테는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추후에 다른 증거들이 나오면 소송의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하니까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때 이제 조금씩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아, 사실 뭐 본인이 조금 예민한 성격이고 뭐 배우자랑 그런 관계가 뭐 좀 불화가 있을 때마다 뭐 조금 그랬던 건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제가 객관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저희가 오히려 유책 배우자가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외도의 증거는 처음부터 조금 부족했고 그리고 상대방도 물론 그 이혼을 원하고는 있지만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저희와도 조금 갈등이 생기셔가지고 그냥 종국에는 저희가 작성을 돌려드리고 그냥 소송을 사임하고 다른 분께 진행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남편 쪽에서는 이혼을 원했던 걸까요? 남편도 그러니까 추후에는 반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던 것을 보니까 남편도 이제는 이혼을 원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그런 거를 견디다가 이제 이혼을 하자고 얘기를 했던 건데 저는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의뢰인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본인이 그렇게 폭력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엄청 네. 단아하신데 그쵸. 녹취록 그냥 들으신 거잖아요. 네, 정말 MC님 같이 너무 막 이렇게 조용조용 하시고 이러신 분이 갑자기 막 뭐 욕설을 한다든지 뭔가 막 던지면서 그런 녹취록들이 있어서 그게 제가 이제 변호사 되고 얼마 안 있을 때 겪었던 일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좀 있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아무래도 의뢰인들을 대할 때 그런 생각을 조금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일까? 이분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도 납득이 되지 않으면 조금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게 처음 이런 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궁금한 것이 네. 가정폭력하면 네. 이제 남편이 아내를 이제 하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처럼 약간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욕설을 한다든지 네. 물건을 던진다든지 네.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을까요? 근데 확실히 그런 절대적인 케이스 수만 놓고 따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물리적인 그런 폭력이나 폭행에 있어서는 남편분이 그 아내분한테 행하는 경우가 조금 더 다수인 것 같고 근데 비율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뭐 불과 한 5년 내지는 10년 전에 비해서도 최근 들어서 그런 경향들이 좀 늘어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가정주부들이 많이 계시고 남편이 이제 밖에서 일을 하고 이런 가부장적인 게 좀 강했으니까 그런 영향력에서 오는 것도 있었다면 요즘은 이제 거의 맞벌이를 하시고 뭐 오히려 또 여성이 그런 가정에서 그런 주도권을 경제적인 거라든지 내지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집안에서도 뭔가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여성분께서 이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남녀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비율적으로는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더 그런 사건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게 네. 지금 만약에 의뢰인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의뢰인이 거짓말 안 하고 네. 자신의 잘못을 다 얘기했더라면 네. 소송 결과가 이제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까요? 일단 사실 결과에서 이 이혼 사건에서는 좀 중요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네 가지 정도 있거든요. 첫째는 이제 이혼 자체가 성립하느냐의 문제인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이혼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를 들어서 너가 외도를 했어? 그럼 너 나한테 뭐 위자료를 줘. 아니면 네가 나를 폭행 포관했어? 그럼 네가 나한테 위자료를 줘. 왜냐면 이 이혼은 너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런 취지의 이제 위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아온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를 누가 양육할 건지, 그럼 자녀를 양육하는 데 소비되는 그런 양육비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거를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 양 당사자가 이혼 자체는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혼 청구가 기각된다거나 이러진 않았겠지만 다만 이제 그 위자료 부분이 조금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당시 제기했던 소장에서는 너가 외도를 했으니까 나에게 위자료를 줘라는 그런 청구였다고 하면 이 상태에서 실제 판결이 나왔다면
아내의 폭언폭행,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부당한 대우라고 하는데 아내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해서 남편이 이혼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위자료를 지급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상호 변호사님과 함께 의뢰인의 거짓말 사건을 알아보았고요. 유익하셨더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